법원 폭동 사태를 부추기고 탄핵 국면에서 음모론을 퍼뜨렸던 유튜버들의 영상이 무더기로 삭제됐습니다. 그러면서 후원금으론 최소 12억 원을 챙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단독 서부지법 폭동은 중국인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 올 1월 22일 올라와 70만이 시청했지만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스탄 전 대사 입국 환영 영상을 올렸는데 역시 삭제됐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올 9월까지 기록이 남아있는 유튜버 37명의 계정을 확인해 본 결과 1만 8천 개가 넘는 동영상이 삭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삭제된 동영상을 통해 얻은 슈퍼챗 수익은 12억 6,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광고나 직접 후원 계좌로 받은 금액 등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막대한 슈퍼챗을 받았고 그거 영상을 지웠다는 자체가 뭔가 뒤가 구린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 아니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계정은 한남동 집회를 주도한 한 유튜버로 삭제된 585개의 영상에서 2억 4천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또 다른 유튜버는 2,196개의 영상이 지워졌는데 여기에서만 1억 2,6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워진 영상 중엔 검찰이 긴급 압수수색에서 찾은 것이라거나 헌재 내부 최신 정보 등 정부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를 다룬 것들도 있었습니다. 지침이라든가 정보를 가지고 방송을 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정권 교체가 되니까 바로 다 지운 부분들은 뭐 그런 내용들, 의혹들을 뒷받침하는 거. 앞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도 JTBC에 유튜버가 여론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언론보다 빨리 현안에 대해 정보를 넘겨줬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일부 유튜버가 결탁된 정황이라고 보고 수익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생한 극우 유튜버들이 영상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환수 조치를 위해 이번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유튜브 미국 본사의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이렇게 후원금을 챙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변호사비를 대주겠다. 집안에 법조인들이 많다. 이런 말로 폭동에 가담했거나 동조했던 이들을 부추긴 것도 한몫했던 겁니다. 이 영상들도 모두 지워진 상태입니다. 김필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한 극우 유튜버가 제보한 서울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했던 시위 참가자들의 단톡방입니다. 한 참가자가 특정 유튜버의 이름을 대며 보지 말아야 하냐라는 취지로 물으니 이미 도망갔다고 답을 하고 그러자 이제 다른 방송 봐야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다른 유튜버가 총대 맨다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고도 합니다. 실제 당시 유튜버들은 시위대를 선동하며 현장 상황을 중계하기도 했습니다. 후문으로 갑시다, 후문. 또 모두 훈방될 거라는 유튜버의 주장이 카톡방에서 되풀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위대는 거칠어져 갔습니다. 구하러 가겠다며 그 다음 헌재, MBC, JTBC 순으로 가보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한 유튜버가 변호사비를 대준다고 하자 단톡방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당 영상을 올리며 집안에 법조인 많다, 찾아오라 했다며 후원금이 쏟아진다고 적은 겁니다. 실제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슈퍼챗 수익만 65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 역시 지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유튜버는 JTBC에 영상은 유튜브 측에서 지웠고 실제 변호사비를 대줬는지는 밝히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부지법 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일부 유튜버는 뭐 경찰과 협조 중이다. 훈방 조치 될 거다. 또 한쪽 유튜버는 변호사비를 모으는 것처럼 이렇게 선동을 했. 대다수가 거의 다 지워진 거로 알고 있고요. 유튜브가 영상을 지웠어도 이들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은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약 2달 동안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 이슈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들의 수입은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 10곳은 6억 원 넘는 후원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구독자 160만 명이 넘는 한 극우 유튜버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참여를 독려합니다.
3월 1일 날은 무조건 광화문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한 시청자가 10만 원을 후원했다는 채팅 알림이 뜹니다. TV님 감사합니다. TV 그렇게 이름이 좋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가 직접 돈을 전달하는 슈퍼챗 기능을 통해 유튜버를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유튜버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이런 슈퍼챗 후원으로 1억 2천만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던 지난달에는 1억 5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에는 5,900만 원 수준이었는데 계엄 이후 2배 넘게 불어난 겁니다. 2030 세대 결집으로 구독자 수를 늘린 또 다른 극우 유튜버 역시 윤 대통령 관저 앞 상황을 전하는 방송에서 집중적인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태원역까지 약수역까지 대한민국 청년들 나올지어다. 이 유튜버가 지난달 3일 3차례 방송으로 벌어들인 후원 수익은 1,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치 혼란을 이용한 극단적인 선동 방송이 수익으로 직결되고 있는 셈입니다. 2030이랄까 청년층을 상대로 해가지고 더 극우적인 수익금 경쟁이 된 거죠. 더 과하게 선동적인 그런 내용들이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극우 유튜버 대부분은 이런 슈퍼챗 외에도 집계가 어려운 개인 계좌로도 후원을 받는 상황이어서 과세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